안녕하세요. 오늘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 인원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재영 회계사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국회계학회, 회계정책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으며 2019년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진행한 적정 선발 인원 연구 이후 약 5년 만에 연구를 다시 진행하였고, 오늘은 그 결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세미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청년공인회계사회 황병찬 회장님과 이화여자대학교 권세원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공인회계사 수요 공급에 관한 토론을 5분의 패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인사 말씀으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 회장님과 김각순 한국회계학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운열입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기업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힘써 주신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님과 연구에 노력해 주신 권세원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분들, 그리고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2017년 회계개혁 이후 확대된 공인회계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850명으로 유지되던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불과 5년 만에 1250명까지 증원하였습니다. 그간 한국회계사회는 단기간 내 급격한 선발 인원의 증가는 사회적 부작용이 크기에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회계법인 등 실제 공인회계사로서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실무 수습기관의 수용 여력을 감안하여 최소 선발 인원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비회계법인 수요도 감안해야 함을 이유로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증원해 왔습니다. 결국 주 실무 수습기관인 회계법인의 채용 여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대규모 실무 수습 미지정 사태가 20년 만에 재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회계법인들은 시장 상황의 어려움에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등 실무 수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채용 수요를 위해 인력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과 달리 수습회계사에 대한 비회계법인의 채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공인회계사의 적정 선발 인원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회계개혁이 회계법인 수요와 비회계법인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적정 수준의 신인 공인회계사 양성 규모를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인회계사 인력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회계법인에서 적절하게 양성할 수 있는 수준의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를 계속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 인원에 관해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마련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자분들의 유익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통해 더욱 발전된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공인회계사의 적정 선발 인원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학회 회장 김갑순 교수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공인회계사의 전반적인 수급 문제와 선발 규모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 변화와 기술 혁신 속에서 공인회계사에 대한 수요와 역할을 다시 정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실무 수습 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인회계사의 적정 양성 규모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정책연구원은 한국회계학회에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 인원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공인회계사의 적정 합격자 수를 추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질의 공인회계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팀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공인회계사의 수급 구조와 시장 요구를 통계 분석,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연구의 중간 결과는 이러한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한 매우 중요한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공인회계사 양성 시스템은 그간 우리 경제 성장과 회계업계의 발전에 맞춰 조정되어 왔지만 이제는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와 국제적 회계 기준의 변화는 공인회계사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융합적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MZ세대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가 공인회계사 시장에 속속 진입함에 따라 공인회계사 업계가 바뀌고 있고 이러한 점이 공인회계사 양성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담아 미래지향적 요소들을 반영한 적정 선발 규모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연구의 중간 결과에 대해 다양한 조언과 의견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이 단순히 연구 결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제안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회계학회에서는 앞으로도 회계업계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공인회계사 양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가 우리 공인회계사 제도의 미래를 밝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 회장님께서 이번 연구 계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 회장 황병찬입니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청년공인회계사회 그리고 저희 업계에서는 이번 연구가 시작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 공인회계사 인력 시장은 매우 많은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회계법인의 매출이 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 계에서 이 회계사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 회계법인에서 양성된 공인회계사들이 시장으로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즉 말하자면 회계법인에서의 퇴사가 좀 감소하면서 회계 전문가 인력 시장의 불균형도 어느 정도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2년 전부터죠. 급격하게 이제 회계 이제 개혁으로 인한 지정 감사제 그리고 표준 감사 시간 등 제도가 좀 정착이 되었고 경기도 좀 악화되기 시작해서
이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공인회계사 수요가 급격하게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지정 인원들이 조금씩 발생을 했고, 올해 미지정 인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인원들이 많이 발생이 된 상태고, 오늘도 바깥에서 좀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습 공인회계사를 이제 공인회계사로 양성하는 기관이 회계법인인데, 이 회계법인에서 수습 회계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미래 회계 전문 인력 양성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적절한 수준의 신입 공인회계사 선발 규모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2019년에 이창호 교수님 등 해서 적정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를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2019년 이후에 많은 회계 시장들의 변화가 있으면서 새롭게 이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다시 좀 회계사 인원을 추정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여기 나온 바와 같이 ESG 공시와 같은 인증 제도가 또 추가로 활성화될 것이어서 이러한 변화들도 좀 고려가 되었고요. 그리고 반대 측면으로는 이 회계제도 변화와 향후 이제 공인회계사 업무에 RPA, 그러니까 로보틱스나 뭐 자동화 등 또 AI 도입 등이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요소들까지 고려해서 좀 시장 변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3.1회계 법인에서는 AI를 도입한 상태고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도 현재 AI 도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공인회계사 수를 예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저희 권세영 교수님이 상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권세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어서 오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발제를 이제 수행할 예정인데요. 보시면 여기 목차 정도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공인회계사 시장, 노동시장을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한 부분, 그리고 회계법인들 인사 담당자에게 인터뷰한 부분,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개량적인 추정을 통해서 적정 공인회계사 숫자까지 지금 뽑아보았고요. 사실 이 발제를 드리기 앞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교수고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항상 두 가지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이제 우산장수랑 똑같죠. 그러니까 우산장수가 아니었네. 하여튼 예를 들면은 공인회사 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는데 합격자 예를 들면은 정해진 숫자가 늘면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한테는 좋고 반대로 합격자 숫자가 늘면은 뭐 시험을 합격한 친구들은 오히려 또 취업처, 즉 수습처죠. 수습처를 구하는데 고생을 겪습니다. 항상 그 두 가지 사이에 제 마음의 밸런스가 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미 합격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마음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담겨 있는 발표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노동시장, 거창하게 노동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합격자 수에 관계돼서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회계법인이 이제 빅4 회계법인과 그 다음에 빅4가 아닌 로컬 회계법인 두 가지로 나뉠 때 대충 둘을 합한 게 거의 수습기관의 전체라고 이해하시면 일단은 맞습니다. 현재 한 최근 5, 6년을 봤을 때요. 그리고 그렇게 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 이제 미지정 상태가 됩니다. 보통 1년에 한 200명 내외 정도의 인원이 미지정이 되는데 이렇게 미지정된 인원들은 많은 경우에 군입대를 하거나 혹은 이제 졸업을 아직 못했거나 해서 당장 취업은 안 하고 다음 해에 보통 수습처를 구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타이틀에서 나타났듯이 최초 수습 기간이라서 사실 저기에 1, 200명 정도 인원은 늘 또 더해지게 됩니다. 취업하게 되는 인원이. 근데 이제 2024년 10월 25일 현재로 봤을 때 지금은 더 늘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빅4 회계법인에 합격한 그러니까 24년도 합격자는 풀타임 기준, 파트타임 기준, 뭐 파트타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500, 한 2, 30명. 그 다음에 그 외에 회계법인, 로컬 회계법인 기준으로 보면은 파트타임 기준으로 한 145명. 그래서 예년에 비해 좀 더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올해 여러 가지 회계업계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수습 어떻게 보면 회계사 취업에 좀 곤란함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제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황병찬 회장님이 또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은 저희 회계사 시험이란 게 회계사 시험을 합격한다고 회계사가 되는 게 아니라 회계사가 합격하면 흔히 말해서 15가 됩니다. 수습회계사. 그리고 수습회계사가 된 다음에 뭐 2년 혹은 뭐 기관에 따라서는 3년의 수습을 마쳐야 등록회계사가 되고요. 사실 시장에서 얘기하는 회계사의 진정한 공급은 이런 등록회계사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정도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아야 이 업계 돌아가는 것도 알고 예를 들면 상장사 같은 데서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회계법인을 양성기관이라는 말도 같이 쓰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양성기관에서는 아무래도 큰 기관일수록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도 많고 어떻게 보면 기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속칭 얘기하는 빅4 회계법인이 아무래도 수습처에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빅4 회계법인의 취업률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 처음에 드렸듯이 2년에서 3년이란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당장 올해 합격자 몇 명, 내년 합격자 몇 명을 정하다 보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타임 레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회계사가 되게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인원을 바로 늘리는 게 맞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항상 경기는 3, 4년 정도의 사이클을 그리니까 뭐 올해 많이 뽑으면 오히려 경기가 어떻게 보면 나빠질 때 실제로 등록 회계사가 공급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 각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요 측면의 변화는 사실은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혹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2018년 회계개혁 이후로 공인회계사와 관련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사실 등록 공인회사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제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정도부터 굉장히 바뀌었죠. 경기가 둔화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계 개혁이 맞췄다기보다는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그다지 이제 감사 시간 같은 게 늘어날 이유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아실 텐데 빅4 회계법인만 봤을 때도 이제 매출 성장이 이제 거의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률 22년, 23년에 높았던 거 잘 아실 텐데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는 못하는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회계사 숫자를 소화할 수 있는가 회계법인에서 소화할 수 있는 회계사 숫자는 어느 정도 맥스에 도달했다라는 식의 판단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아무래도 증권사라던가 부동산 PF 같이 돈이 도는 업계인데 사실 공인회사들이 제일 많이 필요한 업계는 저런 업계들입니다. 뭐 이직처로 보통 많았는데 사실 그쪽에서 공인회사 채용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이제 공인회사를 쫓아내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AI나 디지털 감사 기술 얘기들을 요즘에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습 회계사의 역할을 사실 인공지능 같은 게 좀 대체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 측면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급 측면인데 2019년에 저희가 1000명 이상을 선발한 뒤에 그 뒤로는 이제 1100명을 어떻게 보면 넘는 숫자들을 계속 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022년에 1237명, 작년엔 1100명, 올해는 1250명 정도를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이 공급이라면 결국은 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이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이 점점점 빅4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다기보다 이제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오늘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라던가 혹은 빅4의 여러 가지 채용 현황이라던가 뭐 살펴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 재수를 해서라도 빅4 회계법인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한 30에서 40% 정도의 많은 인원들이 2023년 합격자가 이제 2024년 빅4에 들어간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로컬 회계법인에서 일했던 학생이라면 이제 수습 회계사들도 있을 거고, 혹은 심지어 예를 들면은 회계법인에 들어가지 않고 다양한 다른 준비를 예를 들면은 뭐 빅데이터 관련 공부라던가 등등등 뭐 영어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다른 준비를 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갈 경우는 보통 2023년 합격자들이라도 2024년에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회계법인에서 그러니까 회계사로서 등록되는 스케줄과 무관하게 회계법인 1년차 회계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기업 채용 시장에서도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3년차 중견기업 대리가 1년차 신입으로 삼성전자 입사한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현상과 궤를 같이 하는 게 점점 이 회계업계에서도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을 크게 요약을 하면은 사실은 공인회계사 수요가 정확히 따지면 수습 공인회계사 수요도 같이 감소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회계법인이 신입 공인회계사를 채용할 이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2024년은 사실은 오늘자도 계속 이제 회계법인에서 조금씩 파트타임으로도 채용을 늘리는 걸 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025년 이후에는 사실 회계법인에서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올해는 좀 불일치가 발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가 이런 쪽 연구를 지금 최근 한 4, 5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항상 회계사 관련된 이야기를 기업들에 여쭤보면은 우리가 고민하는 회계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회계사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4년, 5년은 회계법인에서 다양한 산전수전을 겪은 회계사를 원한다라는 게 생각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될까가 계속 고민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할 부분은 이제 설문, 그 다음에 회계법인의 인터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먼저 공인회계사 현재 수습과 등록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회계법인의 이제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수험생 대상으로도 한번 설문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공인회계사 회원들 대상인데 저희가 2,550개 설문지를 회수했습니다. 이러면은 전체 등록 공인회계사 숫자의 10% 정도는 되는 굉장히 높은 비중이고요. 보시면은 등록도 있고 수습회계사 비율도 낮지가 않습니다. 수습회계사 비율이 18% 정도 되죠. 그다음 연령 분포도 보시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고르게란 말이 30대가 많지 않냐라는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 40대 중반 정도부터 이제 회계사들을 많이 뽑기 시작 850명 세대가 되기 때문에 대충 이제 최근이라보다 한 거의 20년이 벌써 가까이 지났는데 한 15년, 20년 전부터 많이 뽑기 시작한 세대들이 이제 3, 40대에 분포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속 기관별 분포도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요. 빅4가 반, 그다음 빅4가 아닌 인원이 반. 그리고 경력 기간 평균 한 10년 정도 되는 다양한 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질문들을 저희가 던져봤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좀 프레이밍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저희는 제일 궁금했습니다. 향후 5년간 공인회계사 연간 선발 인원은 몇 명쯤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이분들은 850명 이하의 답이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 올해 선발 1250명 기준으로 하면 98% 정도의 인원이 좀 너무 많아서 좀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습, 그러니까 1, 2년차 수습회계사나 혹은 현재 등록회계사나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업계 이기주의로 당연히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팀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 37% 정도의 분들이 그러니까 줄어들어야 된다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 인원이 늘어나서 공인회계사가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업무 수임 경쟁이 늘어나서 공인회계사 독립성, 회계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회계 업계의 굉장히 고유한 특성인데 이 회계감사 특히 회계감사 쪽인데 회계감사의 보수 같은 게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않고 싸지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싸게 되면은 회계사들이 흔히 말해서 분식 회계를 해주고 뒷돈을 너무 받고 싶어지는 어떻게 보면 유인책이 점점점 생기는 거죠. 아무리 처벌을 해도. 그래서 사실은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다양한 분식 회계 사건을 2010년대 겪고 저희가 회계감사 보수를 올려야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했다기보다 적정 수준에 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합의가 사회적으로 있었고 점차적으로 회계감사 보수가 올라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계사 합격자가 늘어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우려고요. 한 37% 정도가 답을 하셨죠. 사실 여기저기 요즘에 다녀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감사 보수를 올해 이제 제한할 경우는 한 3, 40%씩 줄여서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 업계가 어려워져서. 근데 그거는 이제 업계가 어려워져서지 아직은 이제 공인회계사 숫자가 많아져서까지 여파는 아닌데 1250명씩 몇 년을 뽑으면 그럴 것 같다라는 우려가 담겨 있는 설문 결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 업무 수요는 어떨 것 같냐라고 여쭤봤는데 응답자의 한 73% 정도가 앞으로 일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어떤 맥락이냐면 뭐 흔히 말해서 다양한 전문 직렬에서 AI 같은 게 도입이 되면서 점점 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어떻게 보면 퀘스천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쪽에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1250명씩 계속 뽑으면 좀 걱정도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결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소 선발 제도,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 저희가 매년 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회원분들께 여쭤봤는데 전반적으로는 한 64% 정도죠. 이게 계속 유지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불필요하다라는 인원도 28% 정도로 작은 인원 아닌데 생각보다는 저희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은 분들이 이제 높은 비율의 분들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답을 하셨고요. 그 분들 중에서 왜 그런지를 한번 여쭤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시험제도 운영 관점에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항상 내년도 합격 인원이 몇 명인지가 늘 궁금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최소 선발 인원을 정하지 않으면은 불안하고 뭐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현재로는 절대평가 제도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어떻게 보면 절대평가를 했을 때 최소 선발 인원에 미달하면 최소 선발 인원까지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느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출제하면 한 2,000명 뽑겠죠. 근데 좀 어렵게 내시는 분이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500명쯤 합격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으로 최소 선발 인원 제도가 유지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답을 하신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30% 정도 되는 분들이 최소 선발 예정 인원 제도가 필요 없다라는 답을 하셨는데 그 원인의 다수는 이게 좀 시장 논리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시장 논리 위배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 최소 선발 인원 제도가 전년도 말에 정해집니다. 항상 전년도 말에 정해지고 다음에 이제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가 정해지는데 문제는 저희가 결국은 회계법인 이런 데서 수요가 있어야 수습 회계사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회계법인의 수요는 전년도 말에 정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회계법인이 올 한 해 장사를 해서 잘 어렵고 혹은 뭐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계법인의 퇴사율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퇴사 인원도 확정이 안 되고 그래서 수요를 모르는데 이렇게 덜컥 뽑았는데 뭐 예를 들면 모자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넘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장 논리에 위배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매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여쭤보니까 한 반 정도는 매년 그리고 사실 되게 애매한 비율 한 30% 정도가 2, 3년에 한 번씩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매년도 틀린 말은 아닌 게 2, 3년을 잘못 설정하면 또 인원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1,500명씩 매년 혹은 500명씩 매년 죄송합니다. 3년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면은 이제 매년 바꾸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의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뽑을 때 어떻게 보면 정할 때 어떤 면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냐라는 것도 또 저희가 회원분들께 여쭤봤는데 사실 부동의 1, 2위는 결국은 회계법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 상황에 비추어서 선정을 해야 된다. 감사와 비감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전제는 결국은 수습 회계사들이 수습 받아야 될 곳이 회계법인이니 회계법인이 얼만큼 고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외에 거시경제 지표가 됐던 아니면 회계법인 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됐던 뭐 자본시장 상황이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은 3순위 이하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습을 어디서 받으셨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아까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대충 반반 정도가 빅4와 논빅4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제 보면은 한 83%는 빅4에서 수습을 받으셨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10, 제가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10%좀 넘게가 이제 빅4가 아닌 데서 수습을 받으셨다 했으니까 대충 비율로 치면은 느낌상은 뭐 6대1, 뭐 과장하면 7대1 정도 비율로 빅4와 논빅4 수습처가 평균적으로 회원분들이 응답한 것에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율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저희가 선발 예정 인원을 할 때도 빅4와 논빅4 비율을 대충 이 정도라고 평균적으로 뭐 한 해 한 해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잡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논빅4에서 근무하신 상당수가 이제 빅4에서 수습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은 왜 빅4라고 답을 하셨냐 하면 절대 다수가 빅4에서만 사실상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요즘에 로컬 회계법인에서도 몇몇 로컬 회계법인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 흔히 말해서 빅5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 저희가 몇 년 뒤에 설문을 하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 봤을 때는 아직 빅4에서 아무래도 인원 규모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빅4 회계법인과 멤버십이 체결돼 있어서 다양한 노하우 혹은 교육 기회도 전수받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빅4에서 교육을 받아야 회계사들의 양성이 잘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험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저희가 284개 정도 응답을 받았고요. 고시반이 설치된 서울 시내 대학이라 그랬는데 대충 10개 정도 저희가 연락이 닿는 고시반 지도 교수님들 통해서 이제 받았고 학교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워서 학교 이름까지 말하면 그런데 한 10개 정도 저희가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평균 기간은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인데 저희가 보통 회계사 합격할 때 3년 반에서 4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 3년이라는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느낌상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1차 합격자일 가능성이 높은 통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굉장히 이해관계가 높은 학생들인 거죠. 지금 사실 이 통계가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통계인데 그 적정 선발 인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응답 인원의 71% 정도는 1250명보단 적게 뽑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한 29%, 30% 정도는 오히려 1250명보다 더 뽑으면 좋겠다는 답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이거는 수험생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놀라운 게 올해 1250명 뽑았는데 내년에 뭐 예를 들면 한 1100에서 1200, 뭐 하여튼 1150명 1200명 정도를 뽑자라는 비율도 적지 않은 게 놀라운 통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올해 합격한 선배들을 봤을 때 수습처 지정이 어려운 걸 보고 통계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적정 선발 인원 1250명 이하라고 답한 학생들 200명이었는데 284명 중에서 그들에게 왜 줄어야 되냐라고 여쭤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인회계사로서 역량 향상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은 회계법인에 취업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서두에서도 얘기를 계속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기관에서 혹은 상장사에서 회계사를 뽑자고 하면은 수습회계사를 뽑지 않습니다. 지금 뽑지 않고 뽑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한 4년 공부를 한 친구는 영어 점수도 낮고 면접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요즘 준비 많이 할 때 그런 학생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면접에 가면. 회계사 합격자 혹은 회계 트랙을 따로 뽑으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채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또 말씀을 처음에 드렸지만은 상장사에서 원하는 인원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우리 회계 처리 어떻게 했을 때 바로 답이 나오는 혹은 물어볼 곳이 있는 경험이 쌓인 회계사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수습 회계사들을 원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담겨 있는 설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계법인에서 수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를 느끼고 있는 거죠. 이제 수험생들도. 네,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쭉 요약을 하면은 연간 선발 인원의 1250명보다는 좀 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설문조사 결과 나왔었고요. 뭐 그 원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최소 선발 예정 인원 제도 자체는 좀 유지되는 게 맞지 않겠냐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습 기간으로 적절한 건 아무래도 빅4 회계법인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답이 많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설문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 어떻게 보면 과거 회계사 양성 관련된 이제 연구 용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랑 수행했던 그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빅4 회계법인이 어떻게 보면 이런 수습 회계사 양성 선발의 중심축 말씀드렸다시피 83% 현직 회계사들이 이제 빅4 회계법인에서 수습을 받았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빅4 회계법인의 채용 담당 파트너분들 혹은 감사부문 대표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신입 공인회계사 채용 전략, 현황,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을 여쭈어 봤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쭉 요약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회계법인의 어떻게 보면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게 정리를 했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첫 번째 통계만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회계법인 네 군데서 841명을 채용하셨다고 저희 연구팀에는 말씀을 주셨고 그중에 기합격자 2023년 합격자는 308명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841명이 다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복 합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흔히 말해서 잘하는 사람이 다 간다고 회계법인 4개를 다 합격한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통계고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지 지금 한 3명 중에 1명은 이제 기합격자입니다. 이제 이 통계가 이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빅4 회계법인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기합격자들을 따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기합격자라고 더 혜택을 주지도 않고요. 심지어 어느 한 회계법인은 기합격을 해서 회계법인 타 회계법인 경력이 길면 일부러 채용 단계에서 배제하는 회계법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채용이 많이 되는 이유는 면접을 잘해서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면은 저희 채용 전략 같은 거 보면은 결국 본부별로 여러 가지 수익 전망 그리고 퇴사율 고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 상황들을 좀 추가적으로 조정을 해서 최종 채용 규모를 정합니다. 이럴 때 이제 결국은 매년 너무 다른 인원을 뽑는 게 회계법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빅4 회계법인 특히 이제 회계 업계를 책임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신입 회계사들은 감사부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수요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사실 회계법인에서는 디지털 감사 등 얘기는 아직 좀 이르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장 규모가 적어도 24년, 25년까지는 정체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신입 회계사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다. 적어도 예년 규모 이상을 필요로 하진 않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된 수요는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고려를 했었던 게 수습 양성 비용이 옛날에 비해 너무 늘었다. 지금 아래쪽에 IFRS 기준서 교육 이런 거는 모두가 상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요거 동글뱅이 있는 부분이 놀랐는데 회계법인 중에 하나는 이제 신입 수습 회계사가 들어오면은 예를 들면 연중 매니저를 인력을 일부러 할당해서 그들의 모든 업무를 가이드한다고 합니다. 즉 멘토를 붙이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게 직원 만족도, 그러니까 회계사 만족도로 인다는데 자녀가 있으신 분이 보통 여기 우리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보통 보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요즘 학생들은 학원 엄청 다니니까 이제 학원 보내는 거니까 과외 선생 붙이는 거죠. 이제 요즘 세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게 결국은 양성 비용의 증가라고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채용을 늘리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마지막 얘기는 자기들이 뽑은 인원의 한 맥스 20%쯤을 더하는 게 적정 인원이 맞지 않겠냐. 그래서 한 1000에서 1100명 정도를 제안 주셨습니다. 이게 아까 저희가 봤던 8대 83%대 한 10몇 프로 정도 되는 빅4와 로컬 비중으로 보시면 거의 또 비슷한 숫자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이고 요약 부분은 저희가 좀 생략을 하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을 통한 추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4가지를 해봤는데 회계 시장의 실제 감사 시간과 표준 감사 시간 성장률을 각각 기반해서 추정을 해봤고 그 다음에 회계법인의 추정 규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인원을 기반으로 해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디지털 관련된 이슈 혹은 ESG 관련된 이슈는 현재로서는 수요의 증가와 감소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 판단을 해서 배제를 했습니다. 먼저 회계시장 성장률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2018년부터 22년까지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회계 업계가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근데 23년도 정도부터는 이제 많이 안정화돼서 실제 감사 시간이 굉장히 증가가 둔화됐습니다. 5.4% 증가.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감사 시간 2023년도 성장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감사 시장의 총 필요 인원을 추정을 해봤는데 먼저 2023년도 실제 감사 시장을 바탕으로 5.4% 정도씩 어떻게 보면 감사 시간이 늘어날 거라 가정을 하고 프로젝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회계사 한 명이 1년에 한 2080시간 정도, 주 40시간 52주. 사실 옛날로 치면 주 100시간 일한다 치면 인원이 덜 필요한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옛날에 제가 할 땐 그랬는데 그런 기준으로 해서 나눴을 때 매년 감사 시장의 필요 인원을 추정을 해봤고요. 참고로 이제 뭐 그렇게 늘어나는 인원들을 봤을 때 25년도에 감사 시장에는 한 400명 정도 늘면 맞지 않겠냐. 26년, 27년 각각 저 정도 숫자 이제 숫자를 프로젝션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회계사들이 감사 시장만 일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이어서 이제 비감사 서비스 쪽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비감사 서비스 뭐 세무, 기타 자본, 뭐 M&A가 됐던 다양한 컨설팅 업무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19년에서 21년 사이에 10% 이상 고속 성장을 하다가 22년도에는 성장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액 규모로 여러 가지 성장률을 추정하고 프로젝션 해봤는데 성장률이 명목 증가율은 7.8%인데 물가지수까지 반영을 하면 한 3.8% 정도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물가지수를 반영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급여가 물가지수 정도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감사 시간과는 좀 다른 얘기인 거죠. 거기는 그만큼 인원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물가 상승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3년도에 일단 비감사 시장 총 필요 인원을 현재 개업공인회계사 숫자에서 방금 앞에 한 3개 정도 전 슬라이드에서 추정을 하였던 어떻게 보면 감사 시장 인원을 뺀 숫자가 비감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매출액 증가율을 바탕으로 3.8%였죠. 비감사 서비스 매출액 증가율만큼 충원 인원이 늘어나면 되지 않겠냐라고 가정을 해서 프로젝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은 25년도에 한 840명, 27년에 한 900명 정도 예측이 됐고요. 여기서 저희가 또 사실 고려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가 65세 이상 회계사분들이 저 숫자를 더해보면 대충 한 800분 정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더했는지 헷갈리긴 하는데 요분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사실 저 800명, 900명 정도 숫자에 당연히 좀 더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넘버가 836명이라 이게 꼭 맞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저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다른 프로젝션 모델에서도 범위들이 나오니까 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분들이 뭐 예를 들면 매년 한 10%씩 은퇴를 하신다 그러면은 뭐 80명씩을 좀 더 해야 될 거고요. 혹은 계속 요즘에 다 건강하시니까 은퇴 시기가 늦춰진다 그러면 은퇴 인원을 좀 많이 적게 잡아야 될 거 그럴 것 같긴 합니다. 표준 감사 시간 쪽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슬라이드는 많이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생략하고요. 로직은 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 이젠 표준 감사 시간의 증가율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9%가 23년도에 증가를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인원을 역산했을 때 실제 감사 시간보다는 좀 더 증가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5년에 한 520명 정도. 그리고 지금 비감사 서비스도 3.8% 증가를 똑같이 프로젝션 하는데 23년도 인원은 이제 실제 감사 시간 감사 시장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아니라 표준 감사 시간으로 추정된 감사 인원을 뺀 인원을 출발점으로 해서 3.8%씩 늘렸을 때 한 430명 정도 25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950명에서 한 1060명 정도 프로젝션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회계법인 채용 규모 기반한 추정인데 이제 회계법인 빅4와 논빅4에 채용된 인원이 결국은 회계 시장에서 양성할 수 있는 범위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인원을 바탕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예정 인원을 저희가 한국공인회계사로부터 좀 받아서요. 아마 회계법인이 제출을 한 숫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868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해마다 사실 좀 널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잠시만요. 네, 하여튼 그 전 슬라이드가 그래서 806 네, 나왔네요. 868명인데 사실은 요 인원으로 추정을 하기가 저희가 심정적인 부담감이 느껴서 24년 인원 조금 더 많은 906명 정도로 저희가 좀 추정을 해서 프로젝션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사실은 저 인원이 거의 풀타임 고용만이거든요. 그래서 파트타임 혹은 인턴 형태의 고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좀 조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가감했을 때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815명에서 1000명 정도 인원이 25년도 인원으로 나왔고요. 사실은 회계법인에서 어느 정도 감당을 하실 수 있을지는 뭐 쉽지는 않은 추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맥산 1000명 정도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트타임이나 인턴까지 포함해서 예측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회계사 시험을 학생들이 많이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할 거니까 회계사 합격을 더 많이 시켜야 된다는 가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기 한 20년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평균적으로 회계사 응시 인원이 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정 하에 저희가 회계 분석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응시 인원 예측식이 나왔는데 저 식을 보면 저게 뭐냐 싶으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연도가 지날수록 응시 인원이 늘어난다는 가정인 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25년도에 한 12,600명부터 해서 조금씩 늘고요. 사실 저 인원은 실질적으로 24년 응시 인원보다는 좀 작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젝션에 기반을 둔 거고요. 사실 올해 미지정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응시 인원이 줄 수도 있고 뭐 늘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건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합격자율 80.6%를 정할 때 한 1,080명 정도 출발해서 저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요약하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됩니다. 근데 이 표는 사실은 현재 시장 상황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24년 합격 인원보다 낮습니다. 1250명보다. 그런데 이게 2022년에 시장이 좋았을 쯤하면 사실 더 많았을 겁니다. 그때 합격 인원보다 많았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장담하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추정을 하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추정 인원이 옳다 그르다보다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저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인원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럿이 돌아다니면은 조금 많다라는 느낌을 사실 많이 받긴 하거든요. 예, 그 정도. 그렇지만 또 저희가 선발 인원 고민을 할 때 고민해야 될 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합격자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400명 정도. 그러면 이들이 2차 시험을 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합격 인원을 조절할 때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요소일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인회사 합격 인원 같은 것들을 정말 고민하시는 정부 당국에선 좀 고민을 많이 어떻게 보면 균형감 있게라는 단어가 사실 그래서 들어간 건데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네, 결론 부분은 사실 시간 관계상 요약을 하고요. 하여튼 긴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주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1시 54분인데 잠깐 한 2, 3분 정도만 휴식하고 2시에 한 5분 정도 휴식하고 한 2시부터 패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간 휴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를 대표하여 안진회계법인 민홍기 금융부분 대표님, 삼정회계법인 박승현 시니어 매니저님, 그리고 롯데지주 김민아 상무님, KB손해보험 이승수 전무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현정훈 교수님께서 패널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회계업계 패널분들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회계법인의 경영진 레벨에 해당하시는 안진회계법인 민홍기 금융부문 대표님께서 패널 토론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민홍기라고 합니다. 예, 오늘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 복권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잘 들었고요. 저희 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최대 수요처인 저희 그 빅4 회계법인이라고 하는 특성에 맞춰가지고 봤을 때,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공유하는 정도가 될 텐데, 아마 지금 연구한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처로서는 크게 이제 회계업계가 있고, 하나는 비회계업계를 이제 인더스트리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 인더스트리 중에서도 퍼블릭한 어떤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감독원이나 혹은 뭐 감사원이나 등등의 그런 퍼블릭 업계하고 그리고 프라이빗 섹터로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특히 프라이빗 섹터는 저희들의 이제 메인 고객층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되고 역시 또 공급되는 이제 인력들의 특성으로 보면 이제 수습과 경력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통상 말씀하신 대로 수습 시장과 경력 시장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당연히 구분이 되는데 그게 또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여지지도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결국 퇴사율에 이제 영향을 미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습에 대한 그 수요량을 결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결론적으로 일단 이제 경력 회계사에 대한 채용 시장이 어떻게 활발히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수습 회계사들에 대한 이제 빅4에서의 수요량은 상당히 좀 많이 달라져 왔다라고 하는 게 히스토리컬리 진행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그간에 뭐 진행됐던 걸 딱 반추를 다 해보면 2000년대 한 초반부터 해서는 업무 영역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회계사들의 그리고 경제적인 또 역동성도 굉장히 이제 생기면서 굉장히 뭐 증권시장으로 얘기하면 불마켓, 그러니까 회계사들이 되면 무조건 이제 하여가 잘 되고 웬만큼 페이도 괜찮고 뭐 이런 식의 그 시장이 열렸었다면 한 2010년도 전후로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좀 정체된 상황에서 이제 회계사들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좀 유지가 되는 좀 베어 마켓이 좀 인력 시장에서의 베어 마켓이 계속 진행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에 반해서 아까 발표하셨지만 2018년 정도 전후해가지고서는 이제 저희들 제도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에 따라서 회계사들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이 뭐 크게 되고 그리고 일종의 큰 전환의 시대가 되면서 그 이후로는 상당히 극과 극의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 있다가 요 근래 지금 한 2년 동안은 사실 인력이 지금 다 소화가 되지 않는 이런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이런 구조가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말씀하셨듯이 이제 빅4에 대한 수습 회계사들의 수습 기관으로서의 선호도가 절대적으로 이제 높기 때문에 이 빅4에서 좀 상당 부분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 그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소화하기에는 다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빅4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단순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수를 어떻게 카운트를 해가지고 그 인원을 뽑겠다라고 하는 단순 수급의 논리에서 이제 출발은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 법인 자체가 계속 계속 서스테이너블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신규 자원들, 이 자원들을 계속 채워가고자 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제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또 채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이제 회계사를 몇 명 뽑아야 되느냐, 수습의 규모를 어느 정도를 스타트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정책적인 이 판단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그 요소
고려 요인은 당연히 이제 수요처가 되는 이제 그 회계업계와 그리고 인더스트리에서의 정확한 수요량을 추측을 해보는 것이 제일 가장 중요하겠죠. 그걸 위한 가장 중요한 그 기준점은 아무래도 빅4가 갖고 있는 사업 계획 그리고 인력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빅4라고 하는 데들이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1년 계획이 아니고 적어도 한 3, 4년 계획 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계획 하에서 어느 정도의 물론 사람이 왔다 갔다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 어떤 기준점을 이게 갖고 이제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좀 출발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지정제라든지 지금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닐지 몰라도 회계업계와 이를 둘러싼 각종 레귤레이션 등의 이제 제도적인 변화, 그래서 회계 전문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 변화의 환경, 그리고 그간에 뭐 제 경우에 비추어 가지고 회계법인이 자체적으로 성장하고자 해서 기존 제도 하에서도 많이 이제 사업 계획을 많이 좀 더 활발하게 영역을 더 확장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요. 즉 그러니까 빅4의 사업 계획과 그리고 제도적 변화 그리고 사업 영역의 변동 방향 요 세 가지 정도가 컴바인돼서 적정 인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 그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고려가 된다면 사실 저희 직종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미션이라고나 할까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경제 시스템에서 돌리는 회계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이고 이거를 정책적으로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까지 하자면은 그래도 조금 실제 수요보다는 조금 많은 수요가 인원들이 계속 공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좀 하게 되고요. 아이디얼리하게는 사실 완전 고용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수습이 신입 회계사들이 전체가 다 수습을 빅4에서 받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상태가 좋겠지만 사실상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미스매치를 또 해소하기 위한 그 방법이나 보완책들이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완적인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쨌든 빅펌들이 특히 빅4들이 책임감 있는 수습 채용 규모에 대한 거를 좀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공인회계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고급 입시 제도, 입시 시장처럼 돼서 이제 상당히 볼러타일하게 움직였을 때 이 시장에 미치는 특히 수험생뿐만이 아니고 수험생 가족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큰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 차원이나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어떨 때는 좀 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작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거를 좀 상시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연수나 수습을 하지 못하는 분들, 미지정되는 분들이 근데 연수를 원한다면 그 연수를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그런 제도를 회 차원에서 마련하든지 아니면 빅4의 유료로라도 하든지 뭐 등등의 이런 식의 그런 연수 프로그램까지 보완을 해서 이게 운영이 된다면 정확한 한 점으로 핀포인팅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매니지업을 하게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기대를 좀 말씀드리면서 빅4의 입장에서의 바라보는 시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좋은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느껴지는 발언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계법인의 실무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삼정회계법인의 박승현 시니어 매니저님께서 패널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박승현 매니저님, 마이크 안 들리는 상태여서. 다시. 지금도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혹시 테스트가 안 되나요? 지금 괜찮으시죠? 지금 안 들리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선 권세원 교수님 발제 내용과 민홍기 대표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올해 의대 증원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회계사 선발 인원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향후 회계사 선발 인원 결정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발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드리고, 회계사 선발 인원 산정 시 고려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 내용 관련해서 연구 결과는 올해 회계사 선발 인원을 전기에 뽑았던 1250명보다 올해 뽑았던 1250명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향후에 회계사 선발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더 보수적인 숫자로 산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발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52페이지에 회계사 시험 응시 인원에 기반한 추정값이 있는데요. 가장 숫자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면은 회계사 공급 인원을 결정할 때 회계사 지원자 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회계사가 과다 공급되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에 따르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선발 인원은 지원자 수가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발제자로 32페이지에서는 빅4 회계법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채용 규모를 크게 줄이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민홍기 대표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빅4 입장에서는 수요보다 더 많은 회계사를 채용하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은 이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전략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수요보다 많은 회계사를 채용한 부분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신입회계사 수요를 더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제자로 7페이지에 미지정 인원은 군입대나 미졸업으로 인한 자발적 미지정이고, 차년도에 미지정 인원이 대부분 해소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일부 로컬 회계법인에서 제가 들었는데 한 명을 채용하는데 90명이 지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고, 그리고 2002년에 회계사 수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증가시켜서 그때 당시 대량으로 미지정이 난 적이 있는데, 당시에 미지정자들이 선발 인원을 조정을 요청하는 시위를 했는데 22년 만에 올해 미지정자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고 기사로 접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로컬 회계법인의 지원자들이 이례적으로 몰렸던 상황과 그리고 시위를 했던 상황을 볼 때 올해 미지정 인원들은 군입대나 미졸업으로 인한 자발적 미지정이 아니라 실제 빅4나 로컬을 입사하지 못한 실질적인 미지정 인원들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회계사 선발 인원에 큰 조정이 없으면은 내년에도 미지정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오히려 올해 미지정 인원들이 내년에 누적될 위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현재 미지정 인원이 내년에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고, 그리고 빅4 회계법인에 단기적으로 과다 채용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발제 자료에는 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은 현재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정감사 유예를 고려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최근 몇 년간 뭐 표준감사 시간제도 완화, 그리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기와 같이 전반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 방침을 고려해 볼 때 그 회계사 적정 인원의 공급 수는 현재 분석 인원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발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발제자료 17페이지 설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회계사 공급 과잉이 회계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회계사들이 우려가 있다는 설문인데요. 그 부분 저도 되게 크게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그 공급자들이 경쟁할수록 소비자의 효용을 높인다는 사실은 뭐 경제학적 관점에서 아주 당연한 내용이지만 그 감사 시장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회계감사 서비스 공급자는 회계법인이고 수혜자는 투자자인데 그 비용은 기업이 지불하고 있는 구조라서 특히 기업은 뭐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을 건데 그 회계감사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려는 의의는 거의 없고 가장 저렴하고 편하게 해주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회계감사 시장에서 회계법인들은 주로 품질 경쟁이 아니라 그 단가 경쟁을 하는 상황이고, 그 단가 경쟁은 당연히 감사 품질 하락을 야기시킬 건데, 그 단가 경쟁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그 회계사 공급 과잉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절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그 지배구조 투명성이 낮은 이 한국 시장에서는 그 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회계사 선발 인원 산정할 때 더 보수적인 숫자로 산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저희가 이제 기업계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회계사가 한 26,000명쯤 현재 있는데 한 8,000여 분이 저희 휴업 회원으로 대부분 기업이나 금융회사 쪽에 많이 분포하고 계십니다. 저희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금융회사와 상장기업에서 계시는 두 분의 패널을 모시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먼저 상장기업 소속으로 현재 롯데지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민아 상무님께서 패널 토론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권세영 교수님 발제 의견 잘 들었고, 윤홍기 대표님, 박승원 회계사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기업에서 공인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 아시다시피 KIFRS 도입이 되면서 회계가 복잡하고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측정이라든지 손상 검토 등이 있어서 회사가 합리적인 가정과 기준을 세워서 결산을 직접 해야 하고, 감사인의 그 계속적인 질의응답에 논리적인 대응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결산 과정에서 상당히 사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시다시피 이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되고 XBRL 공시라는 것도 또 새롭게 생겼고, 저희는 이제 2조 이상 상장사이다 보니까 더욱 이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해야 할 업무량과 관련한 리스크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어떤 결산 부서의 인원을 새로 보강하는 것은 기업 현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니즈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회계사들은 일반 기업으로 들어왔다가 또 언제든 다시 회계법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좀 본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인원들에 대해서 기업에서 이제 바로 채용을 한다고 하면 회계사라는 전문성을 즉각적으로 발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봉 책정 등에서 동일 직급보다 높은 급여를 지불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회계사 본인 입장에서는 아까 권세영 교수님 자료에서도 봤듯이 2.9년 평균 공부를 하고 회계사를 합격했는데 그 동일 일반 신입사원하고 동일한 처우를 한다고 하면 그 처우가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과 수습 회계사가 직접적으로 저희 기업에 들어오는 그 눈높이가 맞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결국에 회사는 회계법인 경험을 최소 3에서 5년 정도 가진 경력직 채용을 시도하게 되고 사실 이마저도 그 주 52시간 도입 이후에 회계법인의 처우 개선으로 이제 퇴사율이 낮아지고 또 회계법인의 연봉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기업이 또 그 부분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기업은 안정적으로 저희 기업에 입사를 해서 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회계 전문가를 원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올해와 같이 회계법인에서 이제 수습 채용이 다 되지 않는 수요 공급이 미스매치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2023년 한 해 이제 소폭 합격자 인원이 줄은 것 외에는 매년 이제 인원을 늘려왔던 것에 대한 결과의 한 단면이었다고 보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선발 인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공인회계사회에서도 열심히 연구해 주시고 회계법인에서도 많이 그 부분을 감당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랑 회계법인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 미지정 회계사들에 대해서 어떤 수습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방안을 같이 열심히 고민해 주시고 그 회계사들이 기업으로 좀 많이 흘러 들어올 수 있게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기업 현장에서 회계사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 중계 통해서 300명 좀 넘는 분들이 청취하고 계신데 많이 관심 주시길 바라면서요. 다음으로는 금융회사 소속으로 현재 KB손해보험에서 근무하시는 이승수 전무님께서 패널 토론 이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손해보험 이승수입니다. 예, 방금 앞에서 일반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맥락은 일반 기업 입장과 저희 금융회사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취업이 지정이 안 돼서 이제 다른데 지정처를 못 찾고 있는 분들이 일부는 금융회사 취업을 신입사원으로 희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금융회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 기업보다는 급여 수준도 좀 높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기에는 일단 경쟁률이 좀 높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금융사 입장에서는 꼭 회계가 아니더라도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이제 고스펙 지원자들이 많이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회계사 자격만 가지고 그걸 우대해서 신입사원으로 채용된다고 이제 보장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과거에 그 수습 회계사를 채용한 경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습 그 기간을 마치고 나면 아무래도 회계법인으로 돌아가거나 퇴사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수습 회계사를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힘든 경쟁을 통과해서 어쨌든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른 신입사원들과 사실 동일한 이제 입장에서 어차피 배치받은 부서에서 부서 업무를 배워서 실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 회계법인에서 좀 다방면으로 충분한 경험을 쌓는 데 비해서는 좀 제한적인 경험을 쌓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단기간 이렇게 회사에서 기대하는 그 역할을 바로 담당할 수 있는 경력 그 회계사를 더 선호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신입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험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경력 회계사를 좀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외관법이 강화돼서 어쨌든 그 일반 회사에서도 회계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회계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은 실제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업무량이 늘어난 부분들은 저희 이제 뭐 금융회사 내에서는 대부분 회계부서가 그 직접적인 영향으로 좀 업무량이 늘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회계부서 이외에 이제 회계사들이 근무하는 분야들도 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사실 뭐 외관법 강화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회계부서가 이제 업무량이 늘다 보니까 회계부서에서 경력 회계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사실 내보기도 하지만 그 실제로 지원하는 회계사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 금융회사 내에 회계부서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에 비해서 업무 강도도 좀 높고 좀 힘든 부서로 인식이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경력 회계사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회계부서보다는 좀 다른 부서 쪽으로 지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외관법이 강화돼서 뭐 수요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력을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금융권이라든가 이제 비회계법인에서 수습회계사 대신에 경력회계사라도 꾸준히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 회계법인의 이제 이중률이 높아져서 어쨌든 수습회계사를 채용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경력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 회계부서에는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회계사가 근무했을 경우에 결혼이 생겼을 경우에 충원하는 수준의 수요만 있을 뿐이지 뭐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내에서 회계사가 주로 많이 근무하고 있는 뭐 증권이나 부동산 PMF는 아까 이제 발표 내용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최근에 업황이 좋지 않아서 어쨌든 회계사 채용이 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금융권 등 이제 비회계법인에서 수습공인 회계사를 양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사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을 고려해서 적정 선발 인원을 결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금융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회계사 이제 채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잘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는 수험생하고 가장 가까이서 맞닿아 계시는 이제 학계에 계신 교수님 입장을 포함해서 이제 중앙대 현정원 교수님께서 패널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 현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학계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중앙대학교에서 공인회계사반 지도교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그나마 조금 전달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오늘 이렇게 토론자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수요처라고 할까요? 뭐 법인이나 그러니까 회계법인이나 또 일반 금융회사 또 일반 회사들의 대표로서 참석하신 분들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큰 축인 수험생 쪽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쪽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권세훈 교수님 연구팀에서 수행한 연구 그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설문 분석이라고 보는데요. 설문 결과인데 페이지 16과 페이지 27번에 각각 현 이제 회계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적정 선발 인원이 얼마쯤 되면 좋겠느냐라는 그림하고 또 수험생을 대상으로도 설문을 수행해 주셨는데 그 관련된 결과 이렇게 있는데요.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이 두 그림이 조금은 글씨가 작아서 이거를 다시 수치화해서 이렇게 테이블로 변환을 해봤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CPA, 다시 말해 지금 현업에 종사 중인 분들, 수습회계사를 포함해서 그분들의 92% 가량은 1000명 이하로 좀 선발 인원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응답을 주셨고, 수험생은 그에 반해서 매우 좀 퍼져 있는 설문 결과를 보였습니다. 굳이 따지면 1250명, 지금 현재 최소 선발 인원인데요. 1250명보다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인원도 꽤나 많습니다. 29%가량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살짝 줄였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 1000명에서 1250명 사이 정도면 좋겠다는 분이 한 45% 정도 되고, 또 현업에 종사 중인 회계사분들과 유사하게 대폭 줄였으면 좋겠다는 분도 26%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결과 해석이 매우 까다롭다는 권세현 교수님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 부분을 아주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까다롭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수험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연구진에서 해석한 바와 같이 취업난으로 인해서 빅4나 로컬 법인, 그러니까 회계법인에 입사해서 역량 향상 기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뽑아서 그런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려하는 결과의 반영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부인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일부 수험생 중에는 시험 합격 가능성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설문조사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자료를 좀 발췌한 것인데요.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를 이번 9월 달에 하면서 거기에 이제 첨부된 결과인데, 보시다시피 1번 보시면 이 응시 인원의 이 5년 동안의 수치를 보면 2차 응시 인원입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1차 시험 응시자의 전체적인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1차 합격자 수를 좀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2차를 응시하는 2차 응시 인원 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한 결과입니다. 그에 상응해서 뭐 합격 인원도 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현 상황에서 2024년만 놓고 봐도 전년 대비 살짝 합격률이 살짝 늘긴 했지만 그 과거 2020년부터 2022년 그 과거 3개년치를 비교했을 때는 합격률 자체가 응시인원 대비 합격자 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형국이고요. 만약에 이런 현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1차 합격자를 2024년에 대폭 늘려놓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2025년에 최소 인원을 줄이고 혹은 최종 선발 인원 자체도 줄인다고 가정을 하면 합격률이 매우 낮아진다. 다시 말해 경쟁률이 매우 치솟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거듭 똑같은 결론일 수 있겠습니다. 올해 그 해당 같은 보도자료에서 올해 9월 달에 발표된 금감원 자료인데요. 최근 트렌드는 특히나 이제 유예생 합격자 수가 엄청 높습니다. 그 말은 지금 2024년 올해 1차 합격한 분들 입장에서는 25년에 최종 합격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이고 가장 제너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에 23년 대비 600명 이상 더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1차 합격자 수를. 그래서 두 번째 분리 포인트에 나와 있지만 2022년에 2200명, 2023년엔 2400명, 올해는 지금 3000명으로 1차 합격자 인원을 조정해 놓은 상태인데 그냥 1250명 그대로 유지한다고만 해도 경쟁률이 올라갈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상황에서 최소 인원 혹은 적정 선발 인원을 2025년에 줄인다고 하면 경쟁률이 치솟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박승현 매니저님이셨죠. 이제 최초의 응시 인원 수에 비례해서 합격자 수를 변동하는 것은 그닥 사리에 맞지 않는다. 수요처인 회계법인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의 회계사 수요를 감안해서 최종 합격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최소 합격 인원 발표를 할 때 문건에 보면 최소 합격 선발 인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선발 인원 증가 추세를 감안하고 또 응시자 수 대비 최종 합격자 비율도 10% 내외에서 감안하는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 아까 권세훈 교수님 연구팀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응시자 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응시할 것이기 때문에 또 양질의 회계사를 선발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또 하필이면 회계사 시험에
그 인기가 많이 치솟으면서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적어도 24년까지는 1차 시험 최초 응시자 수의 합격 응시 트렌드가 매우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지금 이제까지 논의된 것처럼 특히나 회계법인의 가장 주요한 수요처인 회계법인의 그 업황,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금융 인더스트리나 또 일반 인더스트리에서의 그 수요를 제가 무시하는 말씀은 전혀 아닌데요. 우리 공급하는 측면, 다시 말해서 수험생 측면에서도 적어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조정하는 것은 꽤나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번 1차 시험 기왕 할 거면 제가 이게 두 번째 포인트에도 나와 있지만 최소 합격 인원에 대한 논의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내년 거를 건드리기보다는 내후년,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지금 2025년을 조정을 하면 앞서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매우 다시 말해 매우 경쟁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응시자에게 뭐 신의성실의 원칙을 운운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측 가능하도록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공정하도록 배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똑같은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이번에 만약에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로 최소 합격 인원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과거의 트렌드를 이 맨 밑에 표에도 나와 있지만 최소 합격 인원을 850명으로 유지했던 2009년부터 2018년 이 10개년도 사이에 꼭 850명 수준만 뽑은 게 아닙니다. 제법 많이 뽑을 때는 1000명이 육박하게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합격 인원,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박승현 매니저님과 궤를 같이 하는 의견일 수 있겠는데요. 최소 합격 인원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기왕 이번에 조정할 거면 보수적으로 잡고 가능하면 좀 더 나중에 실시되는 걸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한 2년 후, 3년 후에 실시되는 걸 전제로 보수적으로 조정을 한번 하향 조정을 하되 그 과정에서 업황에 따라서 뭐 아주 유동적으로 좀 조정하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가장 수험생들과 가까이 계시는 만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 준비하셨던 발제 준비하셨던 두 분의 의견을 간단히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공인회계사회장 한병찬입니다. 다양한 업계 의견을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이런 적정 선발 인원에 관한 이 연구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사실 좀 업계의 밥그릇치기가 아니냐라는 좀 측면으로 보일 수 있어서 그게 조금 저는 우려가 되고요. 저는 사실 이런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사실 예전에 다양한 이 감사에 있어서 이슈 사항들이 있을 때마다 업계에게 책임을 물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선발 인원이 결국 과잉 공급이 되면은 감사 품질이 저하될 것이고 당연히 다양한 이슈들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업계한테 당연히 또 책임을 물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향후에 업계가 지게 될 책임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이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년도나 내후년이든 좀 균형감 있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좀 다만 확실한 것은 이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내년에 또다시 1250명을 선발하게 된다면 올해 이제 있는 미지정 200명과 합쳐져서 내년에는 많게는 400~500명까지도 미지정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발제를 했던 이화여자대학교 권세원입니다. 사실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현정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도 저도 학생들 해보면 항상 제가 아까 그 우산 장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맞는지 늘린다, 줄인다에 대해서 쉽게 단언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황혜계사님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균형감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최근 몇 년간 조정 비율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맞으면 참 좋은데 잘 안 맞으면 역풍이 불 정도가 됐으니까
올해 같은 일이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 혹은 뭐 내후년, 심지어 이제 장기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최소 선발 인원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뽑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최소 선발 인원을 대폭 낮추고 예전처럼 좀 선발 과정에서의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오히려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850명이 최소 선발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플러스로 아까 얘기했던 현정 교수님 얘기했던 뭐 수험생들의 상황도 고려해서 균형이 되는 어느 숫자 그래야 저희가 좀 바인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최소 선발 인원이라는 숫자만큼 뽑으니까 이게 적냐 많으냐가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그렇지만은 어쨌든 저희 연구팀의 그런 범위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연구팀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잘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3시까지였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회는 계속 지금 몇 년째 사실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년에는 공인회계사 선발 양성체계 개선과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했었고요. 22년에는 공인회계사 노동시장 수요 공급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제 회계 전문가 육성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년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는 건 결국 회계개혁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회계 투명성이 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앞으로 공인회계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을 잘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풍부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어야 금융당국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당위성이 생기는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분명 공인회계사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지 자격증 이기주의는 아니고 또 누군가의 눈에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위치에서 분명히 자기가 가진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한 300명이 넘는 청취자분들도 잘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 말에 금융위원회 산하 공인회계사 자격증계위원회는 25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 주셨던 많은 의견들이 충분히 금융당국에 잘 전달되고 그게 분명 의사결정 과정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